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나정숙의 생활실험실 7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단원 FM 나정숙의 생활실험실 나정숙입니다. 올해 겨울 날씨는 어느 때보다 영하의 맹추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주 독감이 걸려서 엄청 고생했습니다. 독감이 아니라 무슨 중병 걸린 것처럼 온몸이 아파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요즘 연속되는 영하의 날씨로 독감과 코로나 발생이 기승을 부려 병원 다니며 고생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청취자 여러분은 건강 유의하세요. 사만상원의 우리나라의 기존의 겨울 날씨가 변한 것은 지구의 기후 이상 변이 현상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기도 합니다. 자연 생태계의 이상 현상에 대한 우려는 현실로 다가오면서 불안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하게 살려고 만든 도시화는 생태계의 조화의 균형을 파괴하면서 더불어 살던 토종 동식물을 멸종시키고 환경에 이상화 변이를 만들고 있죠. 식물도 원해종이 단순화되고 있고 우리의 먹거리도 GMO나 화학물질, 대량 살포 등으로 점점 다음 세대의 환경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이들의 아토피, 희귀질환이 많아지는 것도 아마 환경적 재난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생명 존중과 환경 실천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해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7번째 나정숙의 생활실험실에 모신 손님은 정말 반가운 손님들 초대했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꼭 모시고 싶은 분들이었습니다. 현장에 일하셔서 시간 내주시기가 너무 힘들어서 모시기가 어려웠는데요. 안산의 다양한 생물종들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보존해야 되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몸으로 발로 뛰시는 너무너무 안산의 다양한 생물종을 사랑하시고 안산을 환경 생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우리 두 분의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악 듣고 두 분 모시겠습니다. 첫 번째 음악은 이태원 클라스의 OST 가오의 노래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그 어느 원선을 넘어 저마다 삶을 향해 때론 원망도 하겠지. 그 선을 먼저 넘지 말라고. I can fly the sky, never gonna stay. 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어떤 이유도 어떤 변명도 지금 내겐 용기가 필요해. 빛나지 않아도 내 꿈을 응원해. 그 마지막을 가질 테니 부러진 것처럼 한 발로 뛰어도 난 나의 길을 갈 테니까. 지금 나를 위한 약속 멈추지 않겠다고. 또한 나를 앞지르면 곧 너의 뒤를 따라잡겠지. 원하는 대로 사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담담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다시는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담담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단원 FM 방송 나정숙의 생활실험실입니다. 이번 주 초대 손님은 이정순 안산 갈대습지공원 생태 해설사 선생님과 김선주 안산 풀뿌리 환경센터 생태 안내자 선생님을 두 분을 모셨습니다. 두 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희 나정숙의 생활실험실에 두 분을 모시게 돼서 정말 기뻐서요. 전 여기다가 빵빠레라도 터뜨리고 싶은데 정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많이 바쁘시죠? 요즘은 조금 한가해요. 다행입니다. 우선 두 분 선생님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이정순 선생님 소개를 먼저 해주실까요? 네, 자연 속에서 초록이에게 푹 빠져서 살고 있고요. 숲에서를 할 때는 민들레샘, 만들기를 하면 만들레샘, 함께 할 때도 있는데요. 그러면 만들레샘이라고 하는 이정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선주 선생님. 네, 저는 닉네임 골목대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자연과 함께 동행하면서 아이들과 열심히 뛰어놀고 있습니다. 물론 어머님이 지어주신 예쁜 이름 김선주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네, 두 분 선생님 목소리를 들으니까요. 정말 자연 속에서 지금도 계속 그 활동하셨던 그런 모습들이 연상이 되는 것 같아요. 김선주 선생님 골목대장으로 활동하신다고 하는데요. 안산에서 그 골목대장의 활동은 어떤 게 있나요? 안산의 골목대장이신가요? 예. 아이들과 똑같은 질문을 하시네요. 예전에 저는 골목대장은 그 골목이 많던 어린 시절에 골목에서 뛰어놀던 좀 깡패 같은 존재, 가끔은 우두머리 같은 존재, 하지만 가끔은 또 친구들의 어려움을 이끌어주는 존재,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제가 어린 시절에는 독수리 오영재라고 좀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골목대장이란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하고 네. 독수리 오영재하고 잘 믹스시키면 나랑 참 잘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 그것이 아니고요. 아이들과 그냥 뛰어논다고 그냥 골목대장입니다. 네, 아이들과 뛰어노는 골목대장이시군요. 네. 우리 이정 선생님, 네네. 민들레 만들레 선생님으로 우리 예. 안산 지역에 많이 소문이 나 있어요. 특히 만들기를 참 잘하신다고 그렇게 들었는데요. 이 만들기나 이런 것들은 언제부터 그렇게 잘하셨어요? 함께하는 선생님들이 만들기를 잘한다고 만들레샘이라고 지어줬지만요. 제가 어디를 가든지 생태 활동을 하든지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기를 하고 어떻게 생태 놀이를 하고 그냥 주입식으로 하지 않고 이 재료를 가지고 아이들과 즐겁게 놀 수 있을까 이렇게 교환도 짜고 같이 놀고 아이들과 저도 행복하고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네.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름이 네. 주어졌나 봐요. 네. 네. 선생님이 이런 활동을 한 지 굉장히 오래됐다고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이 일을 시작하셨나요? 제가 2002년도에 옥고공원에서 어머니 지도자 과정을 배우고 난 이후부터니까 한 20년 20년 되셨네요. 넘었네요. 네, 20년 넘었죠. 예. 20년 넘 동안 많은 학생들 예.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시민들도 만났을 텐데요. 주로 예. 어떤 활동이신가요? 그러면 저는 요즘은 예전에는 한 10년 정도 저희가 활동하다 보면은 주로 봉사 활동을 많이 하죠. 그죠?
지역아동센터에 이제 제가 말주변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 앞에 쓰는 거를 두려워하다 보니까 네. 지역아동센터에 문을 두드려서 제가 이제 앞에 쓰는 거를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아동센터에 봉사활동을 한 10년 넘게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에 네. 멀리 갈 필요 없다. 우리 집 아파트 근처에. 예, 아파트 단지에서 한 10년 정도 방학이면은 방학특강 제가 네오빌에 살고 있는데 네오빌 자연교실을 운영해서요. 아이들과 이제 즐거운 시간 가졌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주로 안산시 공원과에서 유치원들과 같이 공원에서 활동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말이면은 안산의 보물인 갈대습지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있답니다. 네. 네. 아, 그러니까 봉사로 시작하신 일 예, 꾸준히 하시면서 또 네네. 동네에 있는 아이들하고 예, 예. 동네 생태나 이런 것들 같이 교육도 하고 네네. 그러시면서 지금은 유치원이면 유치원 또 학교면 학교 네네. 생태 갈대습지공원이면 갈대습지공원 이런 곳에서 꾸준히 20년 넘게 꾸준하게 활동을 하신 거군요. 네네. 그러면서 민들레 만들레 선생님으로 유명하신 것 같아요. 우리 김선주 선생님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저도 시작한 지는 꽤 오래됐는데요. 활동을 풀뿌리 환경센터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풀뿌리 환경센터의 활동이 저의 활동이기도 한 것이고 네. 그 활동이 처음 제가 들어갈 때는 시아오 유역의 그 네.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겼던 것이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현재는 시아오 환경학교라는 것이 생겼고 또 이것이 많은 부분 또 모범적인 부분도 생겨서 네. 많은 학생들이 찾아오고 그 학생들과 더불어서 시아오 유역의 생물과 환경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고 지속적인 시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선생님 두 분이 생태 환경 해설하는 것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꾸준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안산의 곳곳에 어떤 생물종이 있는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건 확실합니다. 네. 그리고 두 분 선생님들 옆에만 가면 예. 그야말로 흥미진진한 예. 재밌는 이야기거리와 다양한 생물들, 신기한 생물들을 만나볼 수 있어서 되게 즐거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주쌤 아이들하고 현장 체험도 작년에도 많이 가셨을 텐데요. 안산에 주로 어떤 곳이 아이들하고 현장 체험 교육하는데 좋은 곳인가요? 지금 여기서 아이들이라 하면 네. 대상이 유치원생인가요? 초등인가요? 중등인가요? 그러니까 고등인가요? 이제 주로 선생님들 유아나 아마 네. 초등이 많이 갈 것 같은데 유아나 초등이 주로 어디에 우리 안산 지역에 가서 이런 생태 교육을 하나요? 요즘 같은 경우에 점점 이제 도시 숲의 개념이 굉장히 확장이 돼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정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자연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 그것을 잘 우리가 지키고 모니터링하고 알아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가장 건강한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생태를 알아갈 수 있는 게 지름길이라기보다는 뭐라 할까 정도라고나 할까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멀리 가는 그런 체험을 생각했다면 요즘엔 웬만하면 우리 지역에서 아이들이 제일 가까운 곳, 가까운 곳에서 학교 숲, 네. 도시 숲, 네. 그리고 공원으로 치자면 안산에 여러 가지 공원이 있지만 가장 많이들 가고 있는 호수공원 네. 이런 정도가 제일 유용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재밌는 얘기 하나만 네, 해볼까요? 네, 해주세요. 재밌는 얘기 해주세요. 예. 저는 굉장히 재밌는데 남들은 모르겠네요. 저희 이렇게 수업을 하는 사람들은 수업을 하기 전에 모니터링도 하고 교환이라는 걸 짜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만나서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어떤 활동을 할 것이고 그 활동 속에 나는 어떤 것을 얻고 아이들은 어떤 것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호수공원에서 7세 친구들하고 수업을 하던 때였어요. 낙엽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고 네. 그날 주제 역시 가을 열매였습니다.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열심히 했고 아이들도 시작하면서 오늘 주제는 가을 열매야 하자 그리고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진짜 딱 20m도 가기 전에 두꺼비 사체가 나타났어요. 오.
그러니까 죽은 아이, 두꺼비가 네, 죽은 두꺼비. 아이가 딱 있는 거예요. 갑자기 아이들이 오 하다가 와가 된 거죠. 네.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우리 반에 23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23명 갑자기 그 둥글게 두꺼비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쭉 둥겁게 한 다음에 얘가 누구야부터 시작했어요. 개구리야, 두꺼비야, 애들이 아는 수준에 예. 다 예, 예, 나오는군요. 예. 맹꽁이야, 뭐 다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두꺼비로 좁혀갖고 그런데 얘 지금 여기 왜 있을까? 그 또 이제 하나씩 선생님이 좁혀가고.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아이들은 두꺼비로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어. 제가 이 지금 너무 긴 가정이니까 빼먹고 가지만 그 가정은 이랬어요. 처음에 이게 무엇일까? 두꺼비야. 왜 여기 있을까? 죽었어. 왜 죽었을까? 언제 죽었을까? 얘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과정들이었는데 아이들은 거기서 이제 제가 하나씩 이렇게 다 따따따따 대답해 주지 않았고요. 아이들이 아. 추론하고 아이들 스스로 예. 자연 그래서 속에서 같이 논의하면서 진짜 그날 저희가 약속했던 시간이 90분이었는데 그거 하나로 인해서 2시간이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이끌어 주셨던 선생님도 뭐라고 하지 못하고 같이 흡수돼가지고 저희 마지막에 한 것은 두꺼비를 그 옆에 묻어주고 묻어주고 같이 이제 두꺼비가 건강하게 잘 여기서 지내길 바라고 나중에 우리도 한번 와보자 요거까지 마무리가 됐는데 이것이 제가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기억에 남는 이유고 또 재밌는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게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생태 교육을 하지만 현장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그리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따라서 언제든지 그 핵심이 벗어나지 않는 한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예로 가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자연은 우리가 뭐 정답이 없고 또 자연에 가면 언제 어떤 재미난 일이 있는지 아니면 또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것이 자연에 대한 우리 아이들의 좋은 경험인 것 같은데 이종순 선생님도 주로 그러면 어떤 곳에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교육을 하시나요? 뭐 계절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 안산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교육하면 언제든지 참 좋은 곳이다. 이런 곳은 어디예요? 저도 주로 많은 공원에서 의뢰가 들어오면은 그 지역에 가까이 가서 지역아동센터나 아니면 센터 근방이나 원근방, 초등학교 뒷산이나 학교 숲에서 활동하지만 주로 활동을 하는 것은 안산의 넓고 역사도 있는 호수공원. 사리포구 역사도 있는 호수공원이나 아니면은 송호기념관이 있는 송호공원이나 아니면은 안산의 보물, 네. 안산 갈대습지에서 갈대습지도. 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안산이 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정말 네. 많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연에서 함께 뛰놀 수 있는 공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일들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안내하시고 해설하시고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도 또 알려주시는데요. 선생님 두 분 이제 다음 노래 이정우 선생님께서 추천하신 곡이에요. 자전거 탄 풍경이라는 노래를 듣고 또 이야기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망타기 말타기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아침에 눈 뜨면 마을 앞 공터에 모여 매일 만나는 그 친구들 비싸고 멋진 장난감 하나 없어도 하루 종일 재미있었어 좁은 골목길 나지막한 뒷산 언덕도 매일 새로운 큰 놀이터 개울에 빠져 하나뿐인 옷을 버려도 깔깔대며 서로 웃었지
어색한 표정에 단체 사진 속에는 잊지 못할 내 어린 날 그 보물들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망가기 말타기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좁은 골목길 나지막한 뒷산 언덕도 매일 새로운 큰 놀이터 개울에 빠져 하나뿐인 옷을 버려도 깔깔대며 서로 웃었지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망가기 말타기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어색한 표정에 단체 사진 속에는 말타기 잊지 못할 내 어린 날 그 보물들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망가기 말타기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네, 이정쌤 예. 우리 두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니까 재미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은 이렇게 민들레 만들레 선생님으로 유명하시다고 하는데 이렇게 민들레 만들레 선생님으로 활동하시면서 재미난 이야기 있으시면 좀 들려주세요. 아, 네. 제가 만들기를 잘한다고 붙여주시기는 했지만 제가 아이들이랑 학교 숲 뒤에서 저도 열매 수업을 할 때 도토리가 참나무가 많아서 도토리가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열매 수업을 하면 주로 열매의 여행, 씨앗의 여행, 씨앗의 전락 뭐 이런 주제로 활동을 하는데 왜 도토리가 여기에 뚝 떨어졌을까? 이 큰 나무에서 밑에서 뚝 떨어졌을 때 잘 자랄 수 있을까 없을까? 아이들은 줍는 데 바쁘죠. 그죠? 그러면은 이걸 다 주워가면은 여기에 사는 생물들이 잘 살 수 있을까? 다람쥐나 청설모가 먹이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도 얘기하면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놀이를 통해서 생태 놀이를 통해서 거기에 이제 다트 같은 거를 그려놓고 여기는 물과 흙과 뭐 햇빛이 잘 적당하게 비춰주고 건강한 흙이라서 잘 자랄 수 있어. 우리가 굴리기를 해보자. 아니면 던지기를 해보자. 이런 놀이를 주운 도토리를 가지고 한 다음에 제가 사전에 만들어간 빵총으로 이제 다 돌려주고 오거든요. 그러면은 돌려줄 때 컵에다가 풍선으로 만든 이렇게 팡 쐈을 때 빵 소리가 난다 그래서 빵총인데 땅총이 아니라 빵총이에요. 빵총. 예, 빵총인데 그거를 아이들이 너무 가지고 싶어해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일회성이면은 주고 오고 싶은데 저희는 계속 이제 연달아서 정규생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초등학교도 하고 원도 하고 이러니까 못 주고 올 때 만들 수 있는 요령을 가르쳐 주고 오죠. 애들한테 직접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재밌겠네요. 그래서 그게 생태 놀이군요. 네네. 결국 여러 가지 열매를 가지고 놀이도 하고 우리도 어렸을 때 사실은 새총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무가지 가지고 여러 가지 만들면서 재미나게 놀기도 했는데 지금도 선생님 그렇게 하고 있군요. 네네. 네. 선주쌤은 아이들하고 무척 친하다고 들었어요. 선생님이 혹시 그 친한 그 특별한 장점이 있는데 선생님이 재미난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일단 방금 전에 노래 나왔죠? 네. 그거 제 주제곡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나가면 친구들이 이 노래 다 불러줘요. 네. 참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안타까웠던 일, 슬펐던 일, 재미났던 일, 행복했던 일 참 많은데 저는 항상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나 놀다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이들과 무엇을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같이 무엇인가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이거 만들자가 아니라 놀면서 오감으로 체험하면서 스스로 느끼게 하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라고 생각했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 제 기본기가 처음부터 이렇게 지금도 완벽하진 않지만 탄탄하지 않아서 참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에피소드들도 상당히 많은데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고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해보면 이런 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안산의 보물 중에 하나가 대부도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대부도에는 여기서 안산 도심에서 찾아가는 게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쉬워졌지만 마음 먹고 가지 않으면 또 가기 힘든 곳이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 역시 그곳의 생활이 우리가 지금 이쪽에서 생각을 할 때는 굉장히 다양한 환경, 자연환경이 참 좋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그쪽에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우린 볼 게 없어, 할 게 없어. 재미가 없어. 막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대부도에 있는 초등학교 친구들하고 활동을 좀 여러 번 했었는데 한 번은 그 학교에 있는 학교 숲에서 곤충 체험을 하는 날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열심히 곤충 이야기를 하고 실제 이제 곤충을 채집해 보는 과정 중에 있었는데 한 친구가 으악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네, 근데 으악 하는 게 이렇게 저처럼 얌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비명이. 네, 비명 비슷하게 그렇게 으악 소리가 나는데 모두 놀라서 그쪽으로 다 달려갔죠. 그랬더니 진짜 저도 의학했어요. 뭐가 나타났어요? 놀래서 의학한 게 아니라 좋아서. 저는 좋아서. 네. 맹꽁이가 있는 거예요. 야, 네. 그렇구나. 보기 힘든데. 네. 그러니까요. 네. 맹꽁이가 멸종위 기종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실제 이렇게 밤에 먹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낮에 보는 것 자체가 힘들기도 하고 또 학교에서 활동을 하다가 나온다는 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쉽지 않죠. 네, 예. 그래서 다 모여서 이제 또 시작했죠. 이게 무엇일까부터.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쭉 가다가 결국 이게 맹꽁이라는 걸 다 같이 공감했고 이것이 멸종위 기종인데 왜 우리 학교 여기 나무 밑에 있을까. 그런 얘기하고 그러면 이 맹꽁이라는 것이 왜 멸종위가 됐을까. 근데 우리 여기는 왜 있을까. 그런 얘기도 같이 나눠보고 이 친구가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도 같이 나눠보면서 맹꽁이에 대한 추억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어요. 아이들도 아마 그날 맹꽁이 만난 게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선생님께서는 우리 안산에 또 멸종위기 중인 금개구리를 계속적으로 관찰하시고 그야말로 이제 모니터링 하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정준 선생님 금개구리 모니터링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우리 안산에 금개구리가 많이 모여서 산다는데 그게 어디에 있나요? 네, 제가 네오빌에 살고 있는데요. 제가 걸어서 갈 수 있는 중앙역 뒤편에 있는 혁계변에 금개구리 생태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요. 2005년도에 발견됐을 때는 여러 개체들이 있었고 2005년에 예, 발견 처음 됐군요. 예. 2005년에 활동하면서 발견되어 갖고 거기가 환경 스페셜로도 나오고 환경 스페셜 KBS 거기도 나왔군요. 예, 거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 금개구리 생태공원이 조성되었고요. 조성된 이후에도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금개구리가 살고 있을까 하고 시기만 되면은 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관찰되었어요. 아, 작년에도 있었어요. 예, 저작년에도 있었고요. 네네, 관찰되었고 금개구리는 우리 고유종이고 멸종위기종 2급이잖아요. 그런데
갈대습지에 제가 주로 활동하는 갈대습지에도 여러 개체가 있고요. 네. 많게는 30마리 이상 발견되기도 하는데 주변 환경이 너무 안 좋아져서 이게 꾸준하게 지금처럼 살아가질지 네. 걱정이 되는 걱정이 기도해요. 되는군요. 예. 선주쌤도 같이 이렇게 그때 저도 금개구리가 처음 발견될 때 혓개변을 안산역에서부터 쭉 걸어오다가 같이 발견했어요. 네. 너무 놀랐는데 선생님은 금개구리를 이렇게 관찰하시면서 어떤 점이 좀 특이하다고 생각하셨어요? 먼저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금개구리가 혓개변에 음. 금개구리 생태공원, 안산 갈대습지공원을 말씀하셨는데 그것 말고도 사실은 호수공원에 네. 개체수가 훨씬 더 많고요. 호수공원에도 있습니까?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안산에 있는 학생들은 안산 푸문학교라는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네네. 지난번에 장학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얘기했어요. 말씀하셨나요? 네. 그래서 안산 푸문학교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금개구리예요. 음. 안산의 멸종위기종 금개구리. 그래서 그 현장 교육을 호수공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안산에는 금개구리가 나오는 곳이 몇 군데 있네요.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안산에는 정말 보호해야 될 생물종들이 곳곳에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실은 금개구리가 별명이 있잖아요. 네. 아시죠? 네. 뭐죠? 뭐예요, 선생님? 멍텅구리. 가까이 가도 안 움직여요. 예, 그렇죠. 예. 이게 멍텅구리가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우리가 요즘에는 이렇게 언어가 계속 바뀌기도 하고 문화에 따라서 그런데 원래 멍텅구리라는 말이 충청도 지역에서 좀 행동이 느린 사람들을 멍텅구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개구리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행동 반경이 좀 느리고요. 그리고 하루에 움직이는 거리 자체도 굉장히 짧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여름철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먹이 사냥을 하는데도 한 번에 성공을 못하고 여러 번에 하지만 한 번 먹고 나서도 한 곳에 가만히 있어요. 왜? 일광욕을 하면서 소화시키려고. 그렇군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 안산에 이렇게 귀한 보물들이 귀한 친구들이 같이 살고 있는데 사실 안타까운 부분들이 제가 처음 봤을 때에 비해서 개체수가 보이는 영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게 느껴져요. 줄어들고 있는 게 느껴져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깝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공부를 하고 얘기를 할 때도 얘가 금개구리에서 금개구리에 대한 설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금개구리가 왜 멸종위기 종이 됐고 그리고 안산에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생물 다양성이라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고 강하지만 더불어서 서식지 보전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안산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맵에서 보면 그냥 공업도시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회색 도시고 그렇죠. 네. 근데 예전부터 보면 여기는 공업도시 이전에 이전에 어촌과 농업이 같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문화도 같이 지금까지도 있고 그리고 생물 면에서도 같이 내려온 부분도 있고 또 시아오 쪽이랑 이어져서 기수역적인 측면도 있어서 잘 우리가 서식지를 보존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있고 생물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열심히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두 분 선생님께서 우리 이정수 선생님과 김선주 선생님께서 20년 이상 꾸준히 안산에 여러 가지 생태를 조사하시고 또 이 생태종이 지금 몇 마리가 있고 잘 살고 있는지 끊임없이 관심 갖는 부분이 굉장히 소중한 것 같고요. 선생님들의 그런 노고와 그런 관심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확산돼서 우리 안산이 생태 환경의 도시로 잘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생님들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하시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한번 노래 하나 듣고 또 얘기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을 듣겠습니다.
만원 FM 방송 나정숙의 생활실험실입니다. 이번 주 초대 손님으로 이정순 안산 갈대습지공원 생태 해설사 선생님과 김선주 안산 풀뿌리 환경센터 생태 안내자 선생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정순 선생님, 금개구리 모니터링을 계속 꾸준히 하셨는데요. 이 생태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좀 이거는 좀 고쳐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좀 일이 있었나요?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은 제가 금개구리 생태공원을 모니터링 할 때 기존에 예쁜 조형물들이 많았어요. 개구리에 대해서 조형물이 다양하게 많았는데 그 조형물이 갈 때마다 하나씩 연못에 빠져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그 데크가 파손되기도 하고 그래서 또 거기에서 음주하시는 분들이 드시고. 그래 드시고 그냥 그 자리에 두시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그 습지에다가 너무 깊숙이 던져놔서 그거 건지는데 힘든 적도 있고요. 선생님이 직접 그걸 건지셔요? 건진 적도 있어요. 어. 네네네. 선생님 좀 위험하네요. 장화 신고 가서 아. 너무 보기가 안 좋아서 건진 적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안 좋다 싶기도 했는데 요번에 갔더니만 데크가 너무 많이 파손돼 갖고 파손돼서. 그리고 안 좋고 그다음에 요즘 젊은 친구들이 커피 들고 다니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은 커피를 마시는 건 좋은데 마시고 나서 그냥 데크나 아니면은 습지 뭐 군데군데 그냥 두고 던져놓고 가는 게 보기가 너무 안 좋아서 이제 조깅 삼아 산책 삼아 주킹 요즘 유행하잖아요. 네, 주킹. 그래서 그게 유행에 그치지 않고 쓰레기를 좀 줍는 그런 운동이. 게 이제 많이 이제 활성화돼서 많이 하고 계신데 그래도 곳곳에 많은 쓰레기들이 있으니까 이제 산책하면서 줍기도 하고 하거든요.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예. 중앙역 밑에 그렇게 예. 그 금개구리 서식지라고 있는 거는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 어찌 보면 또 자랑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예. 거를 서로 주민들이 보존해주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져간 쓰레기나 이런 거는 자기가 처리해야 되고 또 이렇게 데코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요번에 깜짝 금개구리가 놀랐어요. 놀래겠네요. 그러니까요. 겨울잠 자다가 깜짝 놀랐어요. 네, 지금은 금개구리가 겨울잠 자는 시기인데 우리 네네네. 좀 겨울잠을 푹 잘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네요. 네네네. 네, 선생님 그 몇 년 동안 꾸준히 이렇게 조사를 하신 거죠? 제가요, 금개구리에 그치지 않고 네. 지금은 조류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네. 금개구리도 가면은 식물도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조류도 모니터링하고 금개구리가 나오면은 금개구리 개체수가 얼마 정도 나왔나 몇 마리 보이나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하는데 2005년부터 거의 안산에서 활동하면서 꾸준하게 해갖고 15년 정도. 제가 블로그를 초록의 매력에 푹 빠진 민들레쌤 해갖고 이정순 해갖고 하고 있는데 네. 활동할 때마다 바빠서 사진만 올려놓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어찌가 네. 보면은 안산을 알리는 예. 메신저이신데 예. 정말 뭐 어떤 그 돈을 받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선생님 예. 스스로 자발적으로 네. 꾸준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사진만 올려놓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랑 네. SNS에 그냥 네. 이렇게 갔다 왔더니 있었다 하는 거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골목대장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발로 안산을 많이 뛰고 다니시잖아요. 우리 안산이 좋은 곳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께서 엄청. 좀 자랑할 것이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최근에 한 2년 됐습니다. 운전한 지. 차가 없다 보니 발로 뛰어야 돼서 뚜벅이로. 예. 뚜벅이로.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또 반신반의로 혹은 열정에 넘쳐서 안산 곳곳을 제 발로 다 이제 다녀본 경험들이 있어요. 물론 100%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 봤다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안산에는 이렇게 정리정돈된 곳들도 참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곳이 안산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러움이 유지된 자연이 유지된 곳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생태적인 곳이 많고요. 그렇죠. 생태적으로도 그렇고 그냥 우리가 눈으로 그냥 봤을 때 편안하다라고 여기가 숲인가? 여기 안산인데? 그런 느낌 받을 정도로 그런 곳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 몇 곳을 좀 말씀드린다면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공원 중에서는 구룡공원 같은 경우, 보노공원 같은 경우. 구룡공원은 어디에 있어? 일동에 있나요? 예, 네, 예. 구룡공원 같은 경우에는 매화초등학교 바로 뒤편, 구룡체육관 뒤편에 있는데 지금은 거기도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자연 상태의 공원을 많이 유지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조각공원 그 일대가 많은 분들이 조각공원에서 이제 산책하고 활동하고 그 벚꽃 축제 할 때 거기도 벚꽃이 많으니까 이렇게 보는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조각공원 앞쪽뿐만 아니라 뒤쪽으로도 수리산 자락과 쭉 연결돼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생태적으로 네, 좋군요. 그 마산 쪽도 괜찮고요. 마산은 어디 있습니까? 마산은 화정팔교 뒤쪽 뒷산 화정도 나즈막이 뒤에요. 예. 그렇군요. 꼬두물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네, 화정도 곳이잖아요. 꼬두물. 그 화정천 네. 거기가 최초 시발점이 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산 쪽도 굉장히 좋은 곳이 많이 있어요. 정말 선생님들은 발로 뛰는 분들이어서 저희가 모르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알군요. 선생님 또 수암봉도 되게 좋은 곳이죠. 수암봉 하면 수암봉? 너무 좋기도 하고 네.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 어떻게 보면 그 안산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안산의 산 하면 수암봉을 떠올릴 거예요. 저도 그랬었고 지금도 여러 산 중에 가장 떠올리는 게 수암봉인데 그 수암봉에 많은 분들이 올라가는 그 수암봉 정상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수리산 일대가 굉장히 좋은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벌써 몇 년 됐죠. 안산시에서 산림욕장. 산림욕장 네. 그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유치원 친구들한테 그 체험도 숲 체험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한데 저는 그 수리산 산림욕장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중에 딱 두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거였어요. 그쪽 앞쪽에 그러니까 수리산 산림욕장 앞에 도롱뇽. 네. 나이가 들면 이렇게 예. 선생님이 손으로 움직이니까 도롱뇽인 줄 예. 알았어요. 도롱뇽 서식처가 있었어요. 그리고 떡하니 거기 도롱뇽이 삽니다. 막 이렇게 예, 간판도 해놓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기 도롱뇽뿐만이 아니라 그 숲에 사는 다양한 물에 사는 수생식물, 아니 예, 수생 동물들. 동물들. 물속에 사는 물속에. 생물들 찾아보려고 그쪽에 많이 갔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날 이렇게 산림욕장 들어선다고 하면서 완전히 콘크리트로 밀어버렸더라고요. 네. 너무나 안타까웠죠. 그거 누구한테 말을 해야 될지. 네. 너무 안타까운 일이네요. 예. 그러면서 사실은 그 이후에도 도롱뇽들이 계속 와서 산란도 하고 있고 그렇긴 하지만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개체수가 확실히 줄었고요. 그 녹조라 그러죠. 그냥 물이 초록초록한 거 네. 그런 상태로 바뀌었고 또 물속에 사는 생물들은 굉장히 많이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개발을 할 때도 항상 이곳이 진정 누구를 위한 곳인지 먼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서로 개발을 한더라도 자연과 사람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곳 그런 곳들을 좀 생각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좀 이따가 네. 얘기할까요? 우리 이정훈 선생님 얘기 좀 들어보고요. 네네. 이정훈 선생님 우리 안산이 이렇게 생태 교육을 하는 물론 학생들도 있고 그렇지만 또 시민들도 그런 관심 있는 사람들도 많고 또 마을 단위에서도 생태 교육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선생님 보시기에 우리 안산은 이렇게 생태 교육이나 이런 게 좀 활발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다른 시에 비해서 시흥이나 하성이나 인근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활동처가 부족해서
외부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수원이나 시흥이나 서울로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교육하시는 그런 선생님들 자원은 많은데 그분들이 예, 외부로 가신다는 예. 말씀이군요. 네네네. 그리고 또 그거를 교육받고 싶은 또 시민들이 교육을 받고 싶으면 언제든지 받을 수는 있나요? 아, 관심만 있으면? 관심이 있으시면은 저 같으면은 산림청에서 하는 숲 해설 산림교육 전문가 교육도 받고 우리 안산에서는 안산환경재단에서 자연해설사 교육을 1년에 한 번 정도 3월 말에서 4월 달쯤에 할 거예요. 아마 올해도 할 거라고 믿는데 그거를 교육받고 갈대습지에서 네. 해설도 하실 수 있고요. 네. 다양한 대부도 네. 같은 데서도 해설하실 수 있고요. 네. 이렇게 활동하실 수는 있는데 다는 배출하신 분 다는 직업으로 연결되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어찌됐든 생태환경 교육이라든가 교육에 관심이 있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네요. 네네네. 네, 그리고 선생님들이 거기서 중심에서 열심히 활동을 또 체계적으로 아까 말한 교환이나 이런 것도 하신다고 하시는군요. 예. 자, 아까 김선주 선생님 다 못한 얘기 좀 추가로 얘기를 해주세요.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수리산 산림욕장을 보면서 그 물속 생물들을 시멘트로 메꾼 것도 너무 안타깝지만 또 하나는 산림을 너무 쳐내버리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진입하기는 좀 편해졌을 수 있으나 그쪽에 숲을 완전히 치다 보니까 숲에 생물들이 굉장히 살기 힘든 공간이 돼버렸어요. 원래 숲하면 양지와 음지가 좀 골고루 있고 가장자리에도 이렇게 망토처럼 보호해줄 수 있는 것들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다 처지면서 곤충상 자체가 굉장히 많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굉장히 안타까워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선생님들의 활발한 활동 아마 오늘 다 하기에는 부족할 것 같아요. 선생님들 뭐 갈대습지공원에서 또 다양한 학교 숲에서 또 우리 안산에 있는 공원에서 또 그 수생 동물도 외에 숲의 생물 또 습지의 생물 이런 생물들에 대한 다 이런 조사와 또 교육 프로그램도 다 가지고 있으신 것 같은데 이정수 선생님, 네네. 우리 학생들이 생태에 대한 거를 조금 감수성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우리 자라는 아이들한테 우리 어른들이 해줘야 할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은 이제 생태가 예전보다는 많이 이슈화되고 해갖고 학교에서 많은 체험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도 학부모님들이 네. 밖에서 아이들 나가는 거를 꺼려하시고 학원은 많이 보내시고 해갖고 아이들 창의력을 높이고 그다음에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네. 밖에서 숲 체험, 생태 체험을 많이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주 자연으로 돌아가야 예. 되군요. 자, 이제 시간이 거의 없어요. 우리 두 선생님들의 마무리 얘기를 듣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주 선생님, 네. 오늘 혹시 다 못한 이야기가 있으면 간단하게 소감이나 이런 것도 저 얘기해도 괜찮고요. 어떠셨어요? 처음에 많이 긴장했는데요. 네. 해보니까 역시 재밌고 그리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다른 건 안 했고요. 한 가지만 해봤습니다. 네. 단원 FM이 어떤 곳인가 네. 찾아봤습니다. 찾아왔습니까? 네, 예. 네. 항상 그랬더니- 연구하시고 네. 공부하시네요. 진짜 안산을 위한 네. 또 안산 시민에 의한 네. 안산 시민들이 만드는 네. 그런 단원 FM이라고 제가 이해하고 왔는데 네. 와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옆에 PD님 표정도 잠깐 보고 옆에 선생님들 얼굴도 보고 그러니 그 말이 맞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기회가 된다면 지금 오늘 굉장히 이제 저의 그 미천한 부분을 얘기했지만 좀 부분해서 얘기할 것이 좀 있다면 네. 기회가 된다면 또 오고 싶습니다. 네, 2탄으로 또 더 예. 모시고 싶어요. 정말 선생님들의 그 굉장히
활발하고요. 굉장히 명랑하고 쾌활하신 그런 기운이 전해지는 것 같은데 이정 선생님 오늘 재밌으셨어요? 네, 덕분에 저도 설레고 네, 걱정도 되고 했었는데 네. 네, 귀한 시간 저희를 초빙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희가 말이 그냥 서툴러서 좀 어설프고 하더라도 네, 예쁘게 봐주시고 네, 다음에는 조금 더 네. 업그레이드된 네. 모습으로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선생님들의 그런 무궁무진한 예, 현장에서의 다양한 생물종의 이야기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발로 뛰시는 예. 선생님들이 계셔서 우리 안산은 생태 도시이고요. 또 생명이 살아있는 도시로 남아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우리 안산이 얼마나 아름다운 생태 도시인지 관심을 갖고 저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재밌고 신났는데요.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은 이정순 안산 갈대습지공원 자연환경해설사 선생님과 김선주 안산 풀뿌리환경센터 생태 안내자 선생님을 모시고 안산의 생태교육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두 분 선생님 모시고 재밌는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나정숙이었습니다. 여기는 단원 FM 나정숙의 생활실험실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송창식의 밤눈을 듣겠습니다. 한밤중에 눈이 내리네 소리도 없이 가만히 눈 감고 귀 기울이면 까마득히 먼 데서 눈 맞는 소리 흰 걸판 언덕에 눈 쌓이는 소리 당신은 못 듣는가 저 느낌 소리 흰 벌판 언덕에 내우는 소리 자